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동쪽에 있는 예의 밝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자기의 평생의 소원은 뗏목을 타고서도 조선에 가서 그 예의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이웃사촌이라 했는데 그 이웃사촌도 이제는 옛말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은 되었지만 그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사라진 그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형제들은 안부를 물어주고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 초에 기독교에서 주최했던 그 두란노 학교, 아버지 학교를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 수료하기 전까지는 그 아버지 남편은 그 우월감, 그 권위를 저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에 대한 학습되어진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다툼이 없겠어요? 다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때에 맞춰서 공부하고 같이 놀아줬고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이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그 아버지 학교 스텝을 또 몇 년을 뛰었습니다. 그 뛰면서 많은 기쁨이 있었어요.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과정이 회복된 그 사모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자기 남편이 출판사를 출판하게 되었다고 책 3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어봤더니 지금도 행복하게 그 아버지 학교 수료하고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했을 때 참 뭐랄까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셀 목회를 받아들이고 제가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자는 구역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 다른 교회에 가서 이미 시행한 그 교회에 가서 보고 견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저 가정은 저렇게 웃고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보고 깨닫고 알게 되었고 저도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헌신했습니다. 가정을 행복해지려면 남편의 그 권위를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내가 행복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이 되뇌하고 두뇌하고 쓰는 게 남자하고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하루에 3,000마디를 단어를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 수료하기 전에는 정죄를 했어요. 왜 당신 그렇게 말을 해? 왜 그것밖에 안 돼? 책망하고. 그렇게 했던 제가 이후로는 그래 다 들어주고
리액션 좀 해주고 당신 말이 맞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아내는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웃음이 피어나게 되고, 자녀도 옛날에는 무조건 권위적으로 야단치고 그것이 나의 양육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또 칭찬해 줄 때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이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참 잘 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감도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물론 저희들도 많이 부족하고 더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부부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학교 한번 다녀보십시오. 또 아니면 저가 몸소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또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시기하는 분도 계셨고, 때로는 약올리냐 또 이런 말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제가 가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아내가 기뻐하고 아내가 웃게 되고, 근데 지금은 작은 일에도 웃고 즐겁게 서로 존중하면서 지금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동방의 예의지국을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웃 사촌이 좋다는 것도 다시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회복돼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요? 가식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늘 웃음이 끊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 때 정말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추석 때 또 많은 형제들 만나겠죠. 믿지 않는 형제들도 만나겠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시 앞에 선 가장이 가슴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Thank God daily for love and serve others is such a great blessing in my life.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던 아버지들,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가족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 학교에서 얻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Give him 80% I did good, 20% I probably made a mistake, and those 20% I wish I can go back and change, but going forward I will correct that. 달라스 동포들이 13년째 이끌어온 아버지 학교.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강연과 토론 속에 오가는 삶의 고백은 아버지들 사이에 끈끈한 공감대를 이끌어냅니다. 아버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아버지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이 학교를 졸업한 동포는 60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는 특히 동포 1세대 졸업생들이 자식 세대의 아버지들과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귀한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오고 난 후에 느낀 건데 정말로 가정을 내가 세부적으로 좀 잘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됐다. 가족 앞에 늘 강한 존재여야 했던 아버지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족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버지 학교는 전하고 있습니다.